LCT는 일반 시민들은요 그 근처에 접근하기도 힘든 너무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자들 놀이터 같아요. 초건축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건축허가 했잖아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시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밥상머리 토크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고지연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LCT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예, 지금 부산시의회에 세 개의 특별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데요. 네. 이 위원회는 이제 줄여서 개발특위라고 그러고요. 네. 부산의 이제 대형 개발 사업들, 그러니까 뭐 오시리아, 센텀 네. 이지구, 그리고 네. 삼복도로 르네상스 네네.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를 네네.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기획된 자리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해운대 관광 리조트, 그러니까 LCT가 네.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LCT는 의혹이 워낙 많아서 그러게 사실 말입니다. 부산의 뭐 적폐 1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특위는 33명의 증인과 뭐 참고인을 선정해서 열띤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네, 건물이 어느새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에게는 뭐 좋은 즐길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근 네.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공과 입주를 앞둔 시점에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우선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 검토를 위해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 임의 규정 아닙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영향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의결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8조가 어떻게 됐냐면 협의 절차가 완료가 되기 전이죠. 요청을 한 게 2012년도니까 그죠? 전에는 초건축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 했잖아요. 2011년 11월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주택 승인을 했잖아요. 계획 승인을. 왜 이렇습니까? 그 손 의원의 발언 내용이 요즘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제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 뭐 실시 계획인가 다 내주고 건설 승인 다 내주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영향성 평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괜찮다라고 하면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승인부터 덜컥 내줬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순서가 바뀐 거죠. 아. 네. 그리고 초고층 복합 건축물 재난 네.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 승인이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네. 그런데 2011년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네. 해운대 구청은 3월달에 급히 먼저 승인을 해줬다라고. 이것도 일종의 편의를 네. 봐준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업성이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LCT였는데요. 뭐 재평가도 대충 하고 네. 부지의 70%도 뭐 수용한 투지였는데 네. 그걸 이제 사업자에게 넘기고 인근 공원이나 도로도 또 관청에서 세금으로 지어주는 등 이런 특혜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네. 간행했다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당시 교통과 건축 심의를 맡았던 전문가 인터뷰와 또 네. 당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고 네네. 지금은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도석 박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통양평가 제도가 건축심하고 합쳐졌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된 게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위원장이 되었고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한 140명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양평가에서 사업도 돼야 되고 그리고 부산시로서도 저 폐해된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고 서로가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된 것 같지요. 뭐 만일에 제가 LCT에 대한 무슨 이익을 준다든지 했으면 제가 LCT 있는데 집을 샀겠죠. 그 인적 도로 이런 부분도 그 원인자 부담에 해라. 그래서 우리 다른 민자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공익적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면 우리 부산에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에 민간 부분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두 분 말씀은 LCT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 아마 저는 해명이신 것 같다, 그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도 LCT가 이게 외국인 투자 이민제 등이 뭐 도입되는 시기라서 LCT 저거 허가해주면 중국 부자들이 LCT 많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지역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가 좀 워낙 침체되어 있었으니까 활성화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 부자들이 아무도 안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자였는지 몰라도 당초 건립의 목표였던 공공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행정조사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처음 목적대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가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래 무리합니까? 시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부당합니까, 실장님? 민간 사업자 보고 아파트 분양하고 한 내용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고 시민 공간으로 다시 내어달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하고 생각이 상당히 많이 틀리시네요. 저희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한 것은 지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시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의원들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보면 혜택은 일부 부유층이 누리는 반면에 부담은 결국 부산 시민이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준공허가 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도 방금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인 네. 근거는 없어 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관할 간청이 준공 네. 허가를 계속 지연하게 되면 결국 네. 행정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음. 뭐 최종적으로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부산시가 승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 준공이 시급한 건 시행사거든요. 아. 예, 시행사로서는 이제 네. 뭐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타협안 같은 거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건물 뭐 이제 다 올라왔고요. 사실 뭐 이거 저 허가 과정에서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도 구속됐고 현직 국회의원도 구속됐고 수십 명이 기소되거나 해서 뭐 수사를 받았고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첫 단추를 정말 신중하게 끼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토목공사라는 게 한번 행정적으로 승인이 나고 나면 특히 대규모일수록 사실 네.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신고리 울코기도 위법하게 허가가 났다 네.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했었었는데 네. 법원은 그것이 위법한 거는 맞지만 네. 되돌리기가 힘들고 물리기가 어렵다면서 소송 자체를 기각해 버리게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겠지만 어떤 의원들은 좀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해운대 관광 리조트인데 네. 아무나 찾아가서 거기 목욕할 수 있는 대중탕이 있습니까? 그 안에? 수영장 워터파크 말고요. 워터파크 안에 있는 온천 말고 기존에 처음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최초의 개발 사업의 사계절 시민 친수용 공공개발이라는 첫 목적에 맞는 공공개발이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시민이 갈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이 있느냐, 아니면 시민이 혹은 관광객이 가실 수 있는 뭐 워터파크나 테임파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사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쓰느냐. 부산에서 찜질방 제일 비싼 데가 신세계 갤러리 센텀이죠. 예. 거기 얼마인지 아시죠? 거기 그런 곳에 비해서 비용 낮출 수 있습니다. LCT는요, 사실은 너무 많은 시민들의 공공재를 가지고 본인 이득들을 취한 곳이라서요. 사실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도 지금 저희는 그것까지 요구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런 할 제도도 겁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 겁니까? 오늘 다 기록에 남는 자리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허가를 받은 이영복 씨와 그리고 네. 허가를 내줬던 전 구청장인 배덕관 구청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만 네. LCT 특검 그래도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네. 거죠. 부산시의회에서 이걸 다 파헤쳐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권한이나 뭐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시의회에 출석한 분들이 LCT의 임원들이나 그리고 현직 관료들이었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좀 묻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특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허남식 서병수 전 부지장을 불러서 네. 직접 문제에 대한 해명도 듣고 그리고 사과도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2차 정인 참고인 신문에는 조사에는 당시
정책 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허남식 시장님이나 서병수 전 시장님 그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이나 검찰밖에는 없어지잖아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도록 나와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을 설득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참 부산의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인 해운대가 누군가의 사적 영역으로 전락해서는 물론 안 될 테고요. 예, 지금 뭐 시의회에서 다음 달까지 이 문제 짚어본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꼼꼼하게 한번 옆에서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 기대합니다. 오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데요. 고인의 삶과 꿈을 담아낸 영화 개봉이 잇따르는 등 영화 물의 기억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명농법, 신년의 이야기가 봉하마을의 아름다운 사계절 속에서 펼쳐집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지난 주말 봉하마을에서 영화의 전당까지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서거일인 내일은 추모 기념식도 열리고요. 영화관과 서점에서는 그분을 추억하는 여러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부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적진에도 혼자 던져놓고 다들 놀러 간 거예요. 그 와중에 노무현 혼자 그 적진에서 홀로 외롭게 싸운 거죠. 작은 바보들이 큰 바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찬란한 순간이 없었던. 이 나라의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나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사모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네. 불임 사건부터 국민 참여 경선, 대통령 임기 시절의 모습까지 노사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민 노무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 예, 그 노무현과 바보들, 방금 모신 노무현과 바보들이 정치인 노무현을 이야기를 한 거라면은 네. 시민 노무현은 봉하마을로 돌아온 자연인 노무현을 담은 영화입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사셨는데 노래 한 곡 합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농사를 짓고 나니까 새로웠죠.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필요한 일 있으면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더라도 함부로 마구 잡아먹지 못하게 약자를 위해서 강자를 견제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관된 삶과 주범이었다.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야, 기분 좋다. 또 만납시다. 노 전 대통령 퇴임하셔서 봉화로 내려왔을 때 저도 그때 취재기자로 참 여러 차례 취재도 가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야, 기분 좋다 하던 저 모습도 생생하고요. 그 봉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밀짚 모자 쓰고 장화 신고. 그렇습니다. 모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모습도 많이 기억하실 맞습니다. 거고요.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농군으로서 이런 모습들 말고도 네.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토론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책을 네. 쓴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또 기획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주남주 수지 오픈업. 드라마타이즈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지요. 이게 이 작품이 물의 기억이죠. 네, 맞습니다.
고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내려와서 네. 오리와 우렁이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또 화포천과 봉화산 일대의 네. 뭐 생태를 살리는 일도 하셨는데 고인이 떠난 후에도 잘 이어져서 현재 아름다운 자연이 되었습니다. 네, 앞에 두 영화가 인간 노무현에 네.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이 영화는 봉화마을이란 자연을 배경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에 좀 주목을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사회장에서 봤는데 보셨군요. 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잘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네. 정말로 눈호강 잘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전달한 메시지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게 좀 신기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연이란 거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경이로운 우주의 신비가 이 영화 한 편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담고 있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도 느끼게 됐고 우리가 모두가 생명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감명 깊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려 여기 롯데시네마 전국 한 150여 관에서 상영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치인 노무현이 아니라 인간 노무현이 꿈꿨던 생명에 대한 고민들이 그가 가고 난 뒤에 어떻게 봉화에서 연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하고 손잡고 가서 관람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외에도 10주기 행사가 뭐 크게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예, 내일 오후 2시에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이제 10주기 네. 추도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5,000명 정도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 네네.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찾아온다. 그러게 말입니다. 뜻밖의 또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다들 네, 그래서 뭐 네. 내일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네. 다 함께 즐기고 밝고 즐겁게 좀 분위기를 꾸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모 분위기에 이게 참으로 확 끼어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누군가 그제 새벽이죠. 네.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안내 게시판에 네. 혐오 표현을 붙여놓고 저기 사라진 화면이 겁니다. 나오네요. 지금 뭐 조금 뿌옇게 하긴 네. 했는데 그죠? 노무현 재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이 일대 CCTV를 뒤져서 범인의 일단 단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아마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주기를 준비하는 올해 주제가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죠. 참 이제는 혐오 대신에 함께 좀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행사도 그런 로드토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떠나는 것은 떠나는 대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이유가 있지. 땅땅 소리가 녹을 뺏길 때 소리가 그치질 않고 소리가 난 곳이고 불빛이 지면 별빛 따라 피어나는 바다도시 부산의 매력을 담은 이색 관광 콘텐츠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친 파도는 자정진한 바다로. 이게 부산에서 자라고 또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최복구 씨의 노래가 참 가슴을 울립니다. 영도 깡깡이 마을을 추억하는 1950 대평동이라는 노래죠. 예, 맞습니다. 이 노래 네. 배경이 이제 대평동 영도 깡깡이 마을인데요. 네. 요즘 여러 프로그램 등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서 또 새롭게 그렇습니다. 주목을 또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외양선이 드나들던 곳이라서 네. 거기에 배를 타던 선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또 외양선이 또 수리를 위해서 정박하다가 네. 돌아와서 숙박하고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막 북적거리면서 7, 80년대에는 이 일대가 꽤 부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깡깡이 마을을 하면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배들의 경우에는 이게 저 배 아래
붙은 녹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따개비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망치로 이 따개비를 떼내야 되는데 그 떼내는 과정에서 깡깡깡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 깡깡이 마을이라고 했다죠. 네, 큰 배에 외줄로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워낙 고되고 힘든 일이어서요. 네. 이 깡깡이 질로 생계를 꾸려오신 또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떠났다고는 해도 저렇게 매달려서 작업을 했군요. 네, 지금 이제 선박 수리를 하는 철공소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영도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갔다고들 하죠. 네, 그렇습니다. 1876년도부터 영도다리가 생기기 직전까지 배가 다녔고 네. 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운행이 재개되었는데 2013년도까지 다녔습니다. 네. 아. 한때 하루 10,000명 넘게 이 도선을 이용을 했었고요. 네. 도선도 3개나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네, 자동차가 늘어나고 영도다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네. 도선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조선 산업이 또 변화를 겪으면서 네. 예전에 활기찬 모습도 좀 사라졌는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남게 되면서 그야말로 좀 도시 재생이 제대로 적용돼야 될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부터 이제 근대 부산을 다시 기억하자면서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군요. 네. 실이 다 벗겨진 삼층 건물 외벽에다가 이제 유명 작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버려진 땅을 쌈지 공원으로 만들기도 하는 작업들이 진행됐습니다. 아. This town for me is like very gray and doesn't have many colors. So I want to bring like a happy colors to give like a good feeling to people. And as I see here, people are really humble. 좀 밝게 우리 보는 게 와 이 소리가 나오게끔 완전히 밝아질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좀 더 살아야 되겠나 이 생각도 먹고. 네, 이런 작업들과 더불어 운항을 멈춘 도선도 다시 네. 이었는데요. 아, 준비에만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른바 자괄치와 대평동을 네. 잇는 깡깡이 유람선입니다. 이 배가 깡깡이 유람선인데 네. 또 옛날 그대로 도선을 복원을 했지만 대신 유명 그래피티 작가가 화려한 색을 입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전통 백고사 의식을 치르며 나름의 출항식도 가졌습니다. 네. 이 깡깡이 마을에서 타실 수 있는 유람선은 부산 남항의 어떤 생활 모습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래서 항구도시, 해양도시 부산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배 타고 깡깡이 예술마을 놀러 가는 것도 이게 좀 색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부산의 근대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덤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이 배 매일 운행하는 건가요? 네,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만 오후 1시, 2시, 3시. 아, 평일은 아니고 주말에 하는군요. 이렇게 운행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네. 마을 투어가 있으니까 함께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걸으시면서 네. 좋은 그림들도 보고 이야기들도 또 들으면서 좋은 추억이 되는 시간 근처에 물에도 있으니까 물에도 맛있는 것도 많겠죠. 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사업을 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2023년 부산 기장에 들어섭니다. 이게 온다 워낙 말이 많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직도 안 왔나? 이게 없었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호사님 이번에 진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기장 원자력의학원에 이제 네.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온다. 이제 암 환자들은 뭐 KTX 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거의 10년 정도 들어온 그러게 것 말입니다. 같습니다. 네. 마침내 지난주에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그리고 부산시 서울대병원이 MOU를 체결을 해서 체결했네요. 네,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뭐 사실 MOU 체결 사진이야 그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모양이죠. 예, 처음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총 2천억 원의 사업을 들어가지고 부산시, 기장군,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이 참여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서울대병원 아니고 그때는 원자력의학원이었죠. 네, 그렇죠. 네. 원자력의학원이 750억 원을 들이고 네. 국내 기술을 개발해서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계속 표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가속기만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텅 비어 있었군요. 사업 추진 당시 과기부에서는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고자 했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의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기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시행자였던 원자력의학원이 분담금 750억 원
조달이 어렵게 되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자력 의학원 대신에 서울대병원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중입자 가속기는 네. 독일하고 일본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의학원 중심으로 원래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네. 직접 만들었다면은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긴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서울대병원이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하고 네. 발주를 해서 제작 기술은 같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입한 중입자 가속기를 이제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거죠. 일단 기술 개발은 우리가 포기했고, 네네. 그 가속기를 수입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 네. 좀 늦었습니다만은 중입자 가속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네. 수천만 원 혹은 억대가 넘어가는 돈을 들여서 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좀 수고를 좀 덜게는 됐네요. 예,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만큼 시행착오도 줄이겠다 이런 의미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업비도 좀 상당히 늘어난 것 같고요. 예, 도입 시기도 한 2년 정도 여유를 더 둔 것 같아요. 네, 2023년으로 잠정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예산 규모도 2,600억 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서울, 부산을 오가시는 암 환자분들은 조금 네.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암세포에 중입자를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목표 지점 암세포에 이를 때까지는 에너지를 거의 내뿜지 않고 있다가 세포에 이르러서 최대 에너지를 내뿜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결국 암세포 살상력은 높이면서도 정상 조직이 받는 방사선량은 극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립니다. 적절한 적응증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간암에서는 90%, 폐암에서는 80%, 재발된 암에서도 약 40% 정도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진짜 또 연기되진 않겠죠.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 본궤도에는 일단 오른 것 같고요. 네. 부산시의 의견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으로 공식적인 사업 이관이 이루어지고 나면 중입자 가속기 장치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장비 도입을 위한 국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부산 지역 병원과 서울대병원과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다음 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체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이 사업의 키를 잡게 되면서 네.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부산대병원 그리고 네. 동아대 고신대들 대학병원이 좀 소외를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컸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대병원 측은 어쨌든 지역 병원들과 함께 협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번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들도 의료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구축돼야 되고 그죠? 예, 또 지역 의료 관광 사업에도 또 도움이 돼야 되겠죠. 예,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